그 서울 얘기하다가 이제 막 뭐 오르고 내리고 매길 하다가 참 제가 부산 사람인데 부산 사람인데 오늘은 좀 고향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서울에도 노령하는 만만치 않은데 가끔 이제 명절 때 부산 가서 한번 돌아보면 제 개인적인 느낌은 부산이 평균 연령이 한 열 몇 살 높은 것 같아요. 정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정말 맞아요, 어르신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야, 그 부산 저만 해도 부산을 떠나와서 먹고 살려고 떠나왔으니까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만은. 저도 그렇습니다. 예, 아 부산이세요? 저는 이제 포항입니다. 아, 그런. 예, 거기서 이제 그 부산이라고 하면 요즘에 노인과 바다.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인데 참 그 부산 그래도 부산 사람들은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있죠. 예, 부산의 한국의 제2도시라고 하는데 저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시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서울 아니면 뭐 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부산 위기라는 거는 다큐멘터리 한번 틀어보면 부산 뭐 KBS, MBC는 1년 내내 이걸 해도 소재가 떨어지지 않아요. 늘 위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파이낸셜 타임즈까지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자 그럼 저는 이제 저는 고향이니까 좀 애착을 가지고 봤지만 두 분께서는 부산이 현재의 상황을 왜 이렇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까지 됐는지 좀 정리를 해보신다면은 대표님께서 먼저 한번. 우선 부산은 연령대가 높죠. 그 연령이 높다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생애 주기에 맞춰서 보통 주택을 매입을 하고 또 소비를 하고 하는 그 연령대가 있거든요. 근데 연령이 높다라는 거는 뭐 저희 어머니만 해도 그렇거든요. 네. 부동산 젊었을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야, 그 집 하나 있어야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제 집이 있어서 뭐 하냐.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젊었을 때 집을 보는 관점하고 나이가 이제 노령층이 돼서 매입하는 그 집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을 소비하는 그런 수요 계층이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다라는 거죠. 나이가 올라갔다라는 건. 그런 인구에 대한 감소도 문제겠지만 연령이 고령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문제들. 그리고 뭐 제가 부산에 저도 일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오고 가고 많이 했었는데 부산을 가면은 뭐 저희야 뭐 이렇게 지금 우리 소장님 넥타이도 메고 있고 저도 그 셔츠를 입고 있지만 오피스룩. 네. 가면은 양복 입고 다니시는 분이 없어요. 거의 등산복입니다. 예. 거의 특히 부산은 산도 많아요. 캐주얼하거나 뭐 등산복이나 뭐 관광에 가까운 그런 옷들. 만약에 뭐 정장을 입는다라고 해도 뭐 소위 좀 뭐 세미 정장? 그러니까 누가 봐도 오피스룩처럼 보이지 않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회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곳에서 돈을 벌어서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지 거기서 돈을 벌고 정주를 하는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돈 벌려고 일자리를 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산업이 침체가 됐고 산업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국가의 경쟁력이 다른 나라처럼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갈등을 하면서 계속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게 산업이 혁신적으로 변하지 못한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국가의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국가의 문제보다도 더 심한 곳은 지금 부산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변화가 새롭게 없고 부산역에서 제가 막 진구를 지나서 막 해운대까지 이렇게 갈 때 보면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도 고향이 부산이니까 봤던 부산하고 지금의 부산하고의 모습이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간판만 바꿔요. 네, 그래 정말 그게 엄청난 그 변화가 없다라는 거는 산업에 대한 침체, 거기에 소비할 수 있는 고령에 대한 그 문제점들, 인구 구조의 문제, 그리고 유출되는 인구를 막기 위한 그 일자리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게 부산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때만 해도 그래도 그런 자금 여력들이 있는 사람들이 해운대 쪽으로는 집약적으로 그래도 투자도 하고 매입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매입한 수요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봤을 때 그 시점하고 지금은 사람은 똑같은데 시절이 변하고 나이가 변하니까 보는 관점이 바뀌었듯이 그때 투자하셨던 분들이 추가적으로 재투자하기에는 시점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거기 계신 분들도 이 부산이 뭐 산업도 없고 인구도 빠지고 어떤 변화가 없는데 차라리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실제 수요자 그리고
과거에는 투자 수요까지도 가미됐었던 해운대마저도 이런 투자 수요들이 그 서울 쪽으로 집중되는. 그래서 외지인의 비율들 보면 서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외지인 비율이 많다라는 것들은 결국 그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지역 안에는 상당히 뭐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말씀드린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투자에 대한 매력도를 상당히 잃은 지역이다라고. 부산은 그냥 잠만 자는 도시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친구들도 가끔 만나면 이제 아직도 남아 있는 친구들은 부산이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도시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 돈이 있으면 살기 힘든 데는 없거든요. 그렇죠. 다 좋은데 진짜 좋은 데는 돈이 별로 없어도 살기 좋은 데일 때, 그렇죠. 그 결과적으로 이제 괜찮은 도시긴 해요. 괜찮은 도시고 놀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뭐 대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뭐 일단 바다가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인데, 문제는 제 직장이 없고 높은 건물은 되게 많습니다. 높은 건물은 되게 많은데 빌딩이 없어요. 전부 다 아파트고, 부산하면 나오는 게 광안대교 그리고 그 옆에 고층 아파트들만 찍으면 홍콩 같은 모습이긴 한데, 그게 다 아파트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잠깐 부산의 센텀이라는 곳에서 제가 사무실 같은 걸 알아본 적이 있는데, 진짜 할 건 아니고 가격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반값이 안 됩니다. 신축인데도. 서울에 제가 지금 사무실에 반값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서울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고, 여기는 새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건물이고, 심지어 바다가 보이는데도 오피스는 집값보다 사무실이 더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무실 수요가 그만큼 작다는 게 느껴지는 거 보면, 진짜 부산이 산업이 없다. 산업이 없고, 그나마 울산, 뭐 정관, 뭐 김해, 창원으로 다 빠져 있으니까 그냥 부산은 그냥 아파트하고, 원래는 국밥의 도시였는데 지금 아파트 도시. 부산 아파트 돕기도 힘들거든요. 아시겠지만 평지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케이크에다가 촉 꽂은 것처럼 정말 아파트를 난개발을 많이 해놨어요. 예, 그 외에는 바뀐 게 없습니다. 예, 그런 거 보니까 갈 때마다 놀랍긴 하거든요. 그대로인 데는 진짜 그대로고, 거기에 아파트 한두 개가 꽂혀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사실 부산이 좀 심해서 그렇지 지방 도시들이 거의 비슷한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방을 살린다는 게 예전처럼 부흥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인구 구조를 봐서나 산업을 봐서나. 그러면 지금 와서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질서 있는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표 때문에 어디를 개발하겠다, 뭘 유치하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이게 참 이게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요. 그러니까. 뭐 저도 고향이 이제 시골이니까 비슷한 입장인데 이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부산이 이제 큰 형님이잖아요. 그렇죠. 지방의 가장 큰 형님인데 큰 형님이 저 정도 힘들 정도면 다른 중소도시들은 명절 때 저도 이제 고향 집에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서울 추석 때 이렇게 가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제 시골은 이제 시내라고 하잖아요. 중심지, 옛날 원도심이 이제 하나씩 있는데, 뭐 명동 같은 곳 하나 있는데, 제가 대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방학 때 가보면 뭐 발 디딜 틈 없이 번쩍번쩍 번화가. 오히려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곳에 다 모이잖아요. 지금 가보면 이거는 뭐 한 집 건너 하나 공실이 아니라 한 공실 4개에 그냥 상가 하나 정도. 그것도 팔이 날리는 가게. 와, 이게 영화에서 보는 뭐 로보캅의 망한 도시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휑한데, 이게 한두 곳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바라보면 앞서서 이제 송 대표님께서도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엄밀히 따지면 우리 돈쌤이 고향이 부산이라고 하셨잖아요. 돈쌤은 부산에 살고 있었어야 되고, 저는 포항에서 그냥 거기서 살아야 되는 그게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거였죠. 고향에서. 그게 아름다운 건데 먹고 살려고 지금 이렇게 서울에 올라와서, 우리조차도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 지방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겹칩니다. 인구가 출산율 감소는 똑같아요. 오히려 서울이 주거비가 높으니까 출산율이 더 낮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통적인 상황인데,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 유출까지 발생하게 되죠. 열심히 키워서 밥 먹여가지고 키워서 고등학교까지 해주면 대학교는 이제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 서울에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면 서울 수도권에 직장을 구하죠. 직장을 구하면 지방에, 요즘 또 집안이 괜찮은 친구들이 또 공부를 좀 합니다. 인서울에요. 아무래도.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전세든 집이든 또 구해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방에 있는 자본까지도 유출이 되는 건데, 최근에 제가 작년부터 느끼는 거는 뭐냐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부모님 세대들은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고향, 부산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젊은 분들은 이미 다 서울로 올라왔죠. 네. 몸은 올라와 있습니다. 부모님 자산은 부산에 있죠. 네. 지방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젊을 때는 괜찮은데 이제 연세가 들면 증여를 하든 네.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을 하든 네. 뭐 어떻게 되는데 그 자본을 자식들이 재투자를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갖고 올라가죠.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은 가지고 올라가고요. 한 60대 되시는 분들, 자산가들은 본인이 스스로 들고 또 올라옵니다. 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일자리도 없고 인구 감소에 인구 유출에 전체적인 내수 경제도 엉망이죠. 네.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대로 방치한다면 그냥 굶어 죽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뭐 트랙스타라는 네, 기업이 있는데 요즘 뭐 자금난에 힘들어가지고 네, 건물 내놨습니다. 건물 네. 100억짜리 건물 내놨다는 정도로 이제 기업도 몇 개 없어요. 옛날에는 부산에 기업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비계 중심 자체가 뭐 6.25 전쟁 때 이후로는 부산이 실질적인 수도였고 1980년대 초 중반만 하더라도 부산이 서울보다 패션도 앞서고요. 경제도 더 앞섰는데 괜찮았죠, 그때. 어느 순간부터 이제 뒤집혀서 이제 영원히 따라갈 수 없는 이제 네. 2대 도시조차도 타이틀을 빼앗기겠죠. 인구가 지금은 330만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조만간에 아마 300만 무너질 것 같고요. 네. 인천이 이제 또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네. 2대 도시 타이틀도 빼앗기고 네. 그냥 국밥 맛있고 바다 있는 진짜 노인과 그러니까 그냥 바다. 관광지 되는 거죠. 관광지가 되는 횟집하고 국밥집 저희 남아 고향만 있고. 하더라도 이제 명절 때 뭐 교회 이렇게 가면 젊은 분이 없고요.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에 그냥 네. 자리에 다 앉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게 왜 쉽지 않냐면 일단 일자리가 문제고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려면 또 양질의 우수한 인재들, 좋은 대학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때는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알아줬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요즘 그냥 조선학과 이런 이름이 데. 하나잖아요. 그냥 지방대. 네. 그냥 지방대 하나고 나머지는 인서울이기 네. 때문에 양질의 인재가 없는데 기업이 가지도 않고요. 이제 전쟁이잖아요. 미국 트럼프만 하더라도 미국으로 들어와 아니면 내가 관세 때릴 거야.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지금 가만히 있는 기업들도 빼앗길 판국에 지방으로 내려갈 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정치권이나 국회에서 풀어줘야 되는데 저는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가면 뭔가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에 내려가도 최저임금이나 인건비는 똑같잖아요. 인건비 똑같고요. 베니핏도 없고요. 우수한 인재도 없고요. 네, 또 또 거기서는- 지리적으로 또 네. 멀죠. 수요는 작죠. 사람 뽑기도 힘들고. 사람 뽑기도 힘들죠. 내수 시장도 작죠. 또 정치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약간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한쪽은 1번만 찍고 한쪽은 2번만 찍으니까 정치권에서 나서서 이거를 네, 뭐 그리고 투자를 뭘 한다든지 뭐 할 필요가 없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중요한 서울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참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생각이 저도 그 부산에서 서울로 차로 올라가다가 쭉 가다가 공장이나 기업이 보이면 경기도 진입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만 봐도 일단 느낌이 옵니다. 느낌이 오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뭐 영도 같은데 보면 예전에는 이제 한진 조선소가 있던 곳에는 그렇죠. 관련 업체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다 빠져가지고 그냥 초대형 카페가 돼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셨는지 커피숍은 또 잘 돼요. 또 오션부다 보니까 그냥 다 그런 식입니다. 다 관광지가 돼 있어요. 소비. 예, 그래서 그 부산은 동쪽만 바뀌어요. 기장 그쪽으로. 거기는 이제 카페를 가게 되면 강남 카페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철저하게 1인 1메뉴고 거기는 관광지니까. 다음에 한번 놀러 그 외에는 해운대 신도시도 지금 분당급으로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나이대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더 이상 신도시가 아닙니다. 신도시가 아니고 그리고 가보면 느끼는 게 명절 때는 아파트 주변에 주차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자녀들이 해외래 다른 데서 오니까 그냥 초등학교 운동장을 열어줘야 될 정도입니다. 평소 때는 이제 차들이 거의 없다가 그 얘기는 평소에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평소에는 없는데 명절 때 되면 이제 큰 집, 작은 집이 부모님한테 모이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 차가 2-3대씩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어서 난리가 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많이 떠나갔구나. 저만 해도 고등학교 동창들은 서울에서 만납니다. 그렇죠. 부산 가면 친구들이 없어요.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없어. 진짜. 적어도 서울까지는 아니라더라도 양산이나 일단 부산에는 안 있어요. 그렇게 그거는 확실해. 부산에 있는 친구들은 다 그겁니다. 자전거 마시는 분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그건 뭐냐면 자녀들이 태어나서
열심히 다 키워놨단 말이에요. 공부도 시키고 네. 잘 했는데, 그러니까 이 키워놓은 자녀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가면서 네. 결국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일정 부분 세금을 낼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은 다 들여가지고 여기서 키워놓고 돈은 그 지자체 세수나 이렇게 돈은 또 네. 그 공적인 그 세금 같은 경우는 또 서울 가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돈을 가지고 또 기반 시설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대한 그 변화라든지 그런데 예산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결국은 인구가 준다라는 게 단순히 인구뿐만 아니라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 그리고 뭐 고령층이면 계속 세금을 감면해주는 네. 그 혜택을 주는 그런 형태다 네. 보니까 돈은 또 세수도 좀 적게 거치다 보니까 그 아까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그 서울 안에서도 양극화가 벌어나는 것처럼 지역적인 부분도 단순히 어떤 뭐 주택가뿐만 아니라 거기에 걷어지는 세금에 대한 그 금액의 크기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면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도 부산 가서 친구들 만나면 늘 얘기 나오는 게 자기도 집이 하나 있고 부모님도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돌아가시면 그거 다 처분할 거란 말입니다. 네. 아니면 또 저같이 서울에 올라간 친구들은 그러면 부산에서나 지방에서 그 노후된 아파트들을 이런 데서 지금 나중에는 뭐 공실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지금 미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이 활발한 게 실제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고요. 네.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 건물들 네. 매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팔고 팔아주세요라는 분들도 심지어 저한테 연락도 오고 네. 부산에 있는 물건을 팔아주면 네. 내가 서울에 살 테니까 제발 팔아달라고 하는데 네. 저한테 팔아달라고 연락이 올 정도면 부산 현지에서 소화가 안 된다는 그러니까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얘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두 채를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집도 주택연금을 받거나 아니면 팔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젊은 층이 유출이 되고 노인만 남게 된다면 빈집이 공실 문제, 우리 빈집 문제, 그러니까. 일본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네. 뭐 농어촌이 아니라 부산과 다른 지방 광역시들도 이제 빈집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여기에 미분양도 많고 네. 중공업 미분양도 많고요. 중공업 미분양도 통계 보니까 또 늘어났더라고요. 부산이 지금 2,200호 네. 정도 됩니다. 중공업 그러니까 미분양이. 새 집이 그렇게 비어 있다는 거잖아요. 새 집이 지금 20%가 늘어날 정도로 그럼- 대구도 많고요. 빈집이 전국에 18,000호 정도의 다 짓고 나서도 빈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게 어떤 특단의 대책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고 사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혼해서 거기 그 근처에 양산이나 이런 데 사는 친구들이 또 자기 집, 그리고 자기 부모님 한 채, 또 처가댁에서 한 채, 이게 두 채를 물려받게 되는 상황이 온 그럼 거예요. 정리를 해야죠. 예, 그래서 근데 정리가 안 지금 되죠. 이거를 그렇다고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미리 팔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주택연금 이런 것도 뭐 여쭤보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아서 약간 좀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사실 결론은 없겠지만 지금 좀 미리 좀 움직일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냉정하게 냉정하게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탈출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또 고향 얘기 함께 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지금까지 김희만 소장님 그리고 송승현 대표님이셨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